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 때문입니다. 에어쇼를 준비하던 미국산 전투기가 결함으로 인해 추락했고 폴란드 비행사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믿어왔던 미국의 기술력에게 배신당한 폴란드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도 유럽의 전투기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였죠. 줄곧 한국 전투기는 미완성품 비웃어온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 전투기의 시범 비행을 본 순간 모두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폴란드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친 노바크입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25년간 F-16을 조종한 파일럿으로 살다가 지금은 국방부에서 항공기획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유난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긴급회의라는 명목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번 회의의 진짜 목적을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육군 장성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공군 측 인사들은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할 안건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국방차관 파베우 베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분위기의 회의가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매번 같은 주제로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었죠. 조종사로 살았던 25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실에서의 긴장감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육군에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육군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말입니다. 장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도입 이후 모든 성능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적기 납품은 물론이고 실전 성능도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사격 정확도는 독일제 레오파드를 능가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유지보수 비용도 기존 독일제보다 30%나 절약되고 있습니다. 육군 장성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5년간 F-16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무기 체계의 복잡함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단 하나의 센서가 고장나도 임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전투기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공군도 같은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성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차와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에서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25년간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땅에서는 고장나면 멈추면 그만이지만 공중에서는 추락입니다. 육군 장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그건 편견 아닙니까? 한국 무기에 대한 선입견 말입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전투기는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정밀한 기계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25년간 F-16을 조종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토 타이거 데모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미국과 나토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무기 체계를 두고 왜 굳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모험을 해야 합니까? 육군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KF-21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개발 파트너십이지 완성된 전투기 수출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은 전투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파베우 베이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현실이 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수출 순위가 높다고 해서 모든 무기가 우수한 건 아니잖습니까? 특히 전투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종사 시절 저는 엔진 고장으로 2번이나 비상 착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럼 K2 전차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육군 장성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우리 육군이 직접 6개월간 운용해본 결과 독일제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장성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주행 성능은 15%, 사격 정확도는 20% 향상되었어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차와 전투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땅에서 고장 나면 견인차로 끌고 가면 되지만 하늘에서는 추락입니다. 조종사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노바크 자문관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파베우 베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육군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 공군도 같은 길을 가자는 것 아닙니까? 육군 장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검증해놨으니 공군도 안심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따라간다는 표현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군은 육군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25년간 조종사로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판단이라 육군 장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독립적 판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국 무기만 고집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신중함이고 책임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신뢰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어요. 조종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파베우 베이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네요.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육군 장성을 만났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도 처음엔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장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 편견이었더군요. 한국 무기로도 충분히, 아니 더 잘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군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장성은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5년간 조종사로 살면서 쌓은 경험에 바탕한 합리적 우려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곱씹었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하늘에서의 실수는 정말 죽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조종석에서 느꼈던 그 절박함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의 조종사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나토 타이거 데모팀 창립 멤버로 활동했을 때의 사진, F-16 앞에서 동료들과 찍은 기념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첫 단독 비행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떨림과 감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아내 아그니에스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육군이 또 한국 무기 얘기를 꺼냈죠. 아내는 제 옆에 앉으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K2 전차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에서 성능이 좋다고 하던데요. 전차와 전투기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멈추면 그만이지만 전투기가 고장나면 추락해서 죽는다고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처음엔 F-16이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기억 안 나세요? 1999년에 폴란드가 F-16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아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미국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그랬었죠. F-16 도입 초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폴란드 공군이 소련제 전투기에서 갑자기 미국제로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F-16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KF-21도 한국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인도네시아랑 같이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벽에 걸린 F-16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폴란드 최초의 F-16 조종사 중 한 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그런데 지금은 F-16에 평생을 바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했던 F-16이지만 25년간 저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그건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가 쌓인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국 전투기도 시간이 흐르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벽에 걸린 훈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나토 우수 조종사 훈장, 폴란드 공군 공로 훈장, 안전 비행 2만 시간 기념 훈장. 모든 것이 F-16과 함께 이룬 성과들이었어요. 마르친,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내가 제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우려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F-16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전 때문이에요. 조종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럼 한국 전투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저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1999년에 첫 F-16 시험 비행을 했을 때 말이에요. 물론 기억하죠. 그때 당신이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내의 말에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생전 처음 보는 미국제 전투기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하지만 비행을 마치고 나서는 어땠죠? 아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감격스러웠죠. 이런 훌륭한 전투기가 있다니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이제 폴란드 공군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아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한국 전투기에는 그런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르친, 당신은 25년간 훌륭한 조종사였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도 당신의 역할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군 기지에서 F-16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투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을 건가요? 아내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육군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한국 무기를 신뢰하잖아요. 아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모두 성공적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보수적인 것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마르친.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처음에는 F-16이 두려웠지만 결국 평생의 동반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25년 전 F-16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 KF-21에 대한 거부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늘에서의 실수는 정말 죽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책임감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육군 장성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육군 장성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특히 K2 전차의 경우 독일제 레오파드보다 주행 성능과 사격, 정확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폴란드 육군은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공군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장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육군이 이미 한국 무기로 성공한 만큼 공군도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KF-21 보라매는 차세대 전투기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은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공군 내부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언론에 이런 발언을 하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군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노바크, 뉴스 봤어? 지금 보고 있어요. 육군이 또 나섰네. 공군 일에 왜 자꾸 끼어들까? 동료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응이라니요? 언론 인터뷰든 뭐든 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일단 기다려봅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우연히 공군 후배들을 만났어요. 선배님, 뉴스 보셨죠? 젊은 조종사 야쿱이 다가왔습니다. 육군이 또 한국 전투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후배 미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차랑 전투기가 같나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젊은 조종사들의 반응이 제 생각과 비슷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군은 땅만 지키면 되잖아요. 하늘은 우리 영역인데 왜 자꾸 끼어드는지. 야쿱의 말에 다른 후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K2 전차 성능은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미아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차가 좋다고 해서 전투기도 좋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후배들이 제 말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해서도 육군과 공군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육군 참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어제 우리 장성님 인터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공군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아닙니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현실이라고 하시는 게 뭔가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 말입니다. 저희가 이미 증명해 보였잖아요. 증명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6개월 써보고 증명되었다고 하기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성급하다고요? 육군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성능 테스트에서 기존 무기를 능가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테스트와 실전은 다릅니다. 특히 전투기는 더욱 그래요. 점심시간에 공군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들도 비슷했습니다. 육군이 자꾸 우리 일에 참견하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우리도 따라하라는 식이잖아. 공군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공군은 육군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에 국방차관 파베우 베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앉으세요. 네, 차관님. 육군 장성의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군 내부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지 않고 언론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하지만 육군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파베우 베이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공군으로서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차관실을 나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육군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뉴스에서는 계속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육군, 한국 무기 도입 성과, 자신감 표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육군과 공군 시각차 존재.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육군이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너무 성급해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써보고 완벽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내의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전차와 전투기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말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육군의 자신감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만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공군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실수는 정말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육군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공군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조종사로 살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건 말입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폴란드 한국 합동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뭐 하러 가야 합니까? 저는 파베우 베이다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기술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군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심 불쾌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겠다는 속셈이 뻔했거든요. 꼭 가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자문관으로서의 의무죠. 할 수 없이 세미나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모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노바크 자문관님. 육군 장성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F-21 보라매 개발팀입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폴란드어 실력이 꽤 괜찮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KF-21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KF-21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세련된 외형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현재 국산화율 65%를 달성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8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국산화율이 높다고 해서 성능이 좋다는 보장이 있나요?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만 200여 곳이 넘습니다.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대학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300여 곳의 기관이 함께했어요. 옆에 앉은 육군 장성이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서 어때? 대단하지? 하는 뜻이 읽혔어요. 특히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완전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기존 F-16보다 탐지, 거리가 30%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엔지니어가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실제 비행 테스트는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약 2000시간의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엔진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현재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부품은 미국 것이네요. 향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2030년대에는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만 있다는 얘기군요. 육군 장성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육군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의심했습니다. 장성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무기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편견이었더군요. 장성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격 정확도, 기동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전차와 전투기는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장성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무기로도 충분히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한국 엔지니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70년 항공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엔지니어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전투기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훈련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한국의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T-5 고등훈련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경험이 모두 KF-21에 녹아들어 있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십입니다. 엔지니어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도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휴식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믿을 만합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F-16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F-16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말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육군 장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조금은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많이 생겼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장성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편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게 무기의 세계거든요. 특히 전투기는 더욱 그렇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KF-21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개발 과정, 시험 비행 결과, 해외 평가 등. 한 달 후, 나돔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항공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항공 행사였어요. 저도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전투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노바크 선배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젊은 조종사 파베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8살의 패기 넘치는 후배였어요. 제가 25년간 조종사로 활동할 때 마지막 해에 들어온 신참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실력을 쌓았더군요. 그러게요. 시범 비행하기에 완벽한 날씨군요. 저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제가 단독 묘기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파베오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번 기회에 선배님께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관중들 앞에서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25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범 비행에서는 평소보다 욕심을 부리기 쉽다는 것을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저도 이제 비행 시간 2000시간을 넘겼어요. 파베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F-16과도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은 때로 과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관중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도 하늘에서는 겸손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F-16을 믿고 있어요. 파베우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우리와 함께한 믿음직한 동반자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놓였어요. 정말 F-16은 오랫동안 폴란드 공군과 함께해온 전투기였거든요. 오후 2시 항공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활주로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항공 마니아들, 군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편대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6대의 F-16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하늘을 날았어요. 다이아몬드 편대에서 라인 편대로, 다시 V자 편대로 변형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F-16이군요. 옆에 있던 공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저 안정감 있는 비행을 보세요. 25년간 우리와 함께한 믿음직한 동반자죠.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F-16은 폴란드 공군의 자랑이었거든요.
편대 비행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베우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완벽합니다. 파베우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관중들에게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평소 연습한 대로만 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파베우의 단독 묘기 비행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F-16 단독 묘기 비행을 보시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조종사는 파베우 코발스키 소령입니다. 파베우가 탄 F-16이 활주로를 향해 나왔습니다. 은색 동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륙합니다. F-16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파베우는 정말 훌륭한 조종 실력을 보여줬어요. 먼저 배럴로를 시작했습니다. 전투기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이어서 루프를 선보였습니다. 완벽한 원을 그리며 하늘을 도는 모습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한데요. 파베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싶었어요. 플릿 S 기술도 완벽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급강하하여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관중들이 계속 환호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뿌듯한 마음으로 파베우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파베우가 마지막 기술인 급강하 기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각도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 연습할 때보다 훨씬 급각도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25년간의 조종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F-16이 땅을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통 이 정도 고도에서는 기술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끌어올려, 파베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계속 낮아졌어요.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올라오지? 뭔가 이상한데? 처음에는 신기한 듯 보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항공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상함을 눈치챘죠. 그 순간, 저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그 강렬하고 힘찬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힘없고 불안정한 소리였어요. 25년간 들어온 F-16 엔진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파베우, 응답해. 관제탑에서 급하게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코발스키 소령, 즉시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파베우의 답은 없었습니다. F-16은 계속해서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추락하는 거 아냐? 어떻게 저런 일이? 관중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F-16이 활주로 옆인 땅에 그대로 충돌한 것입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꽝! 땅이 진동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른들은 아이들을 안고 피했고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파베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 저와 대화하던 후배가, 자신 있게 웃으며 완벽하다고 말하던 그 젊은 조종사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충격과 화염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파베우, 파베우. 하지만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화염이 너무 거셌고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자문관님, 위험합니다. 소방관이 저를 붙잡으며 말렸어요. 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파베우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간 조종사로 살면서 동료의 추락을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항공사고를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몇 시간 후 사고 원인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엔진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사고조사관이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 분석 결과
조종사는 끝까지 전투기를 조종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파베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마도 엔진 고장을 알아차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했을 거예요. F-16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사고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계적 결함이라니. 그 믿음직하던 F-16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파베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만만하게 웃던 모습, 걱정하지 말라던 목소리, 완벽하다던 그 자신감. 미국 무기라고 정말 완벽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25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F-16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검증된 무기 체계라고 해서 사고가 없는 건 아니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전투기의 신뢰성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쓰고 있는 F-16도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이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 전투기를 믿어도 될까요? 파베오의 사고로부터 일주일 후 폴란드 의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청문회였어요.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미래 공군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 후보 기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F-35는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 13개국이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대당 1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유럽 업체들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 독일의 에어버스까지 모두 자신들의 전투기를 홍보했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검증된 유럽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독일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발표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KF-21 보라매는 21세기형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현재 블록 1단계를 완료했으며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일어나서 발언을 요청한 거예요. 잠깐만요. 한국 전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미완성 전투기예요. 로비스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은 전투기 수출 경험이 전무합니다. 로비스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미래를 그런 불확실한 선택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 육군 장성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우리 육군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육군 장성의 반박이 시작되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모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어요. 로비스트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전차와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로비스트가 강조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조종사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저는 파베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검증된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비스트의 주장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증된 전투기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전 라돔에서 F-16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국의 검증된 전투기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완벽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KF-21은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 2, 블록 3로 진화하며
더욱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육군 장성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저희 육군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속적 협력 등 종합적인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단순히 기술 수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군 장성이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방 업체들은 완성품 판매하려고 합니다. 로비스트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험할 수 없어요. 그럼 F-16 추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검증된 미국 전투기에서도 사고는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파베오도 검증된 F-16을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육군 장성을 만났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파베오 소령의 사고 이후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육군 장성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완벽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든 한국 무기든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하느냐죠. 장성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후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장성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들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보니 복잡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파베오의 사고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정말 한국 무기를 배제하는 것이 안전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파베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파베오야, 형이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말이야. 완벽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KF-21 시범 비행을 보러 오지 않겠냐는 초청장이 온 거예요. 꼭 가봐야 합니다. 파베오 베이다 차관이 저를 설득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시범 비행을 본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바뀔까 싶었거든요. 자문관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차관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공군 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사천에서 KF-21 시범 비행을 보실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항공우주 산업공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KF-2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어요. 경납고 안에서 KF-21을 처음 직접 봤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어떠세요? 한국 공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적이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관만으로도 상당한 기술력이 느껴졌거든요. 조종석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KF-21 조종석에 앉아봤어요. F-16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각종 계기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시범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활주로에 KF-21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범 비행을 담당할 조종사는 이강국 중령입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가 소개했습니다. KF-21 최고 조종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파베오의 사고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륙, 두 대의 KF-21이 동시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상승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F-16보다 훨씬 가파른 각도로 올라갔거든요. 추력대 중량비가 우수합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상승 성능이 뛰어나죠. 편대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두 대의 KF-21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날렵한 기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민첩함을 보세요. 한국 공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어서 단독 묘기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이 각종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어요. 배럴 롤, 루프, 스플릿 S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부드럽고 정확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한국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KF-21은 조종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비행 내내 안정감이 느껴졌으니까요. 내부 무장창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KF-21의 내부 무장창을 봤어요.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블록 3에서 구현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2028년경에는 완성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블록 1, 블록 2 단계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시범 비행이 끝난 후 조종사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이강국 중령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F-16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KF-21이 더 현대적이에요. 중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특히 센서 융합 기술이 뛰어납니다.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정말 많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현재까지 3,000시간의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쳤습니다. 중령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육군 장성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린 땅을 한국 무기에 맡겼다. 이제 하늘도 맡길 때다.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싶었거든요. 노바크 자문관님, 어떠세요? 한국 공군 준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오늘 본 KF-21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어요. 무엇보다 조종사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전투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베오의 사고 이후로 완벽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본 KF-21은 그 나름대로 믿을 만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미국 무기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베오 베이다 차관에게 제출할 한국 방문 결과 보고서 말이에요. KF-21은 예상보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폴란드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 장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이 제 맞은편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출장 결과는 어땠습니까? 장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KF-21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조종사들의 신뢰가 인상적이었어요.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랬나요? 먼저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현재 국산화율 65%에서 8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3000시간의 무사고 시험 비행 기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F-16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금의 신뢰성을 얻었거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파베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작은 액자로 놓여있던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라돔 사고 이후로 완벽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무기든 한국 무기든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자문관님의 최종 의견은 무엇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간의 조종사 경력과 몇 달간의 고민이 모두 담긴 순간이었어요. KF-21 도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철저한 안전검증과 조종사 훈련,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해요. 장관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소량 도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12대 정도를 먼저 들여와서 2년간 철저히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파트너십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종사 출신다운 현실적인 제안이네요. 저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건넸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F-21은 단순한 아시아산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의 70년 항공기술 발전사가 집약된 결과물이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선택이다. 장관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육군이 K2K9으로 증명했듯 공군도 새로운 동맹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문득 파베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선배님, F-16을 믿고 있어요. 그랬던 파베오도 하늘로 떠났지만 그의 희생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파베오 소령의 사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문관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표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 끝에 걸린 폴란드 공군 역사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소련제 전투기에서 미국제로, 그리고 이제 한국제까지. 폴란드 공군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왔구나 싶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바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파베오의 죽음이 제게 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어떤 교훈 말이에요?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저는 파베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 무기든 한국 무기든 중요한 건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하느냐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파베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파베오야, 형이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해.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형도 최선을 다할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베오도 저 하늘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제 의견을 발표해야 해요.
25년간 믿어온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파베우에 대한 저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폴란드 공군의 미래에 대한 저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동맹,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하늘의 꿈.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베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을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함께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